없죠. 그렇듯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본인이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2번 두 신고 모두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틀렸죠? 우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야 돼요? 30일. 얘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외국인은 6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후단은 맞았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방문 신고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가능하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원인이 매매나 공급 계약의 하나나 맞습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 하나죠. 근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경우 교환, 증여 계약은 물론이고 상속이나 판결 등 계약 이해 원인 대상이죠. 맞습니다. 이거. 그게 3번 정답이고 4번 두 신고 모두 개업공사가 신고 의무자일 때 소속공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우리 외국인 취득 신고는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죠. 당연히.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때 개업공사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확실히 틀렸죠. 대행을 하더라도 소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때도 이거 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두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가 없으나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첨부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죠. 신고서만 덜렁 냅니다. 근데 외국인은 낸다고 그랬죠? 외국인은. 그래서 외국인은 취득 원인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외국인은. 그래서 그 외국인의 경우는 취득 원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3번님은 앞쪽 틀렸고요. 예외적으로 첨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후단은 맞았죠. 예외적으로 첨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5번 넘어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죠? 2번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죠? 국제기구 같은 거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3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맞아요? 2분의 1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죠?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이 10명이 만약에 있다. 근데 이 중에 5명부터 외국인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자, 4번입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는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OX, X, 국제기구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 틀렸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장이 기니까 밑줄 긋고 시작해야 되죠. 국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예요.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그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좀 허전하죠? 허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지하게 허전하던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빠졌죠?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 며칠? 60일. 과태료 뜨면 300.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이죠. 그럼 취득한 날은 경락 결정일 이거 대금한 날이죠.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일이고 몇 개월? 6개월. 이거 위반 시행 과태료가 100만 원. 이런 지문들이 빠졌어요,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에서부터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행위 중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이 다른 거. 자,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고 안 했다고 그랬죠. 거부자 포함이고요. 안 한 자는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2번 개업공사라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요구 조장 방조 얼마? 500과 그러면 3번도 거짓 신고 조장 방조 500이죠.
그럼 4번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의무자가 아닌 자 포함이고요. 이때는 얼마예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거짓 신고는 5%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진료를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죠? 역시 500과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가보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과태료 처분 절차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공인사업상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며 우리 법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맞죠? 우리 공인사법에서 국장이 과태료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예요? 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연수교육 위반자라든가 자격증 위반 납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당연히 있고요. 과태료 처분이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면 행정처분으로 가중처분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태료 상습적으로 공인사법에서는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유예 과태료 맞고 다시 과태료 위반하면 가중처벌하죠. 1년 내에 3회 이상의 업무유예 과태료 맞고 다시 과태료 업무유예 위반하면 가중처벌하죠. 지금 후단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오로지 신고관청이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신고관청뿐이죠. 맞고. 다음 3번입니다. 어느 법률에 의하든 과태료 부과할 때는 부과권자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청문이 아니죠. 취소할 때 청문이죠. 이때는요. 참고사항인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줍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준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기업공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 처분 관청과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때는 그 부과관청이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말을 상당히 지금 비틀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때리는 거죠. 그럼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어요.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신고관청은 등록관청에 알려주라고 그랬죠. 며칠? 10일. 10일 내에 이 사실 통보합니다. 우리 10일짜리 암기하고 있죠. 10일까지 사교, 협회, 종료, 통보해라.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4가 뭐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그다음에 교육인데 무슨 교육이에요? 사고 예방 교육. 11년까지 통지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그다음에 종료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다음에 통보가 이거죠, 지금.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들었어요. 등록관청이 통보해 줘야 되죠. 며칠 내? 10일. 그다음에 이번에 10일이 신설된 게 또 더 있죠,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기억나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신고센터에 이거 신고할 수 있죠? 그럼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조치를 했거든요. 이 사실을 피드백 해주라고 했어요. 신고센터에다가. 신고센터에다가 며칠 내? 10일 내 통보해주게 돼 있죠. 조치 결과를. 통보해주게 돼 있고. 그럼 신고센터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죠. 2월 10일까지 직전 달에 신고 접수된 사항과 조치 사항들을 모두 통보해 줍니다. 신고센터가 국장에게. 이때는 매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월 10일이라고 그랬죠? 매월 10일까지. 거기서 나옵니다. 또 10일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5번. 과태료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공인중개사법은 2분의 1밖에 없죠. 500과 100과니까 2분의 1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 2분의 1, 5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아보시겠죠? 그럼 기준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나머지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이에요. 다. 자, 그래서 5분의 1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9번 가십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와 그 기준금액이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어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느니 이거 거짓 계약 신고죠. 그럼 얼마?